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 이재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할 것은 소사나무 순치기, 순집기 또는 순자르기 이 세 가지 작업을 무려 한꺼번에 해보이겠습니다. 기존에도 이게 순집기 방법을 하나를 40년 된 나무, 뿌리 근상으로 된 나무 이걸 가지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순집기 작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나무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이 나무가 워낙 이쁜 나무라서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다라고 해서 평범한 나무 가지고 설명을 하자니 좀 직성이 안 풀리고, 여러분 눈 구경도 좀 시킬 겸 이게 좀 좋은 나무를 가지고 왔는데, 이 나무는 분생활이 한 40년가량 된 소사 주립입니다. 이 주립인데 나무가 좀 예뻐요. 그리고 지금 줄기가 많이 틀어져 가지고 아직 일부가 교정 중이기도 하고, 나무 세력도 좋고,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나무보다는 이 순치기 방법, 순자르기 방법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을 지금 옮기고 나서 지금 두 번째 하는 작업인데, 이 나무, 이 소사, 작업하는 과정이 아직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서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전체적으로 나무 한번 보시죠. 제가 이 소사나무 순치기라든가 가지 정리하는 것은 모든 나무 기본이다라고 그랬죠. 이 기본인 이유는 소사가 다양한 그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소사 가지 정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쉬워요. 이게 또 일본에 가서 소사를 봤을 때는 아이고 저 좋은 나무가 외국에 나와가지고 고생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어떻게 전시 같은 데 보면은 또 괜찮게 관리된 나무가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소사 관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1년에 3번, 많으면 4번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나무 전체적인 모양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나무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순자르기 작업을 들어갈 건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예쁜 나무인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순자르기를 하는 목적은 이 소나무 단엽하고 비슷해야 돼요. 이 모든 나무 가지끝 이렇게 성장 길게 자란 나무들을 갖다가 짧게 잘라서 성장을 정지시키고, 안에 있는 약한 가지들이 얘들이 멈춰 있는 동안에 세력을 받아갖고 자라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사실 순자르기 작업은 간단히 할 수도 있고 복잡하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속에 들어있는 부정화라든가 이거 전부 따내면서 작업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작업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1시 다 가까이 오는데, 지금 촬영하시는 분이나 저나 지금 밥을 못 먹어가지고 지금 배고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자르는 방법, 즉 이렇게 길게 자란 순들만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좀 가까이 오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 지금 가지가 하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잎이 지금 2장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약 1cm,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5mm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를 자르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가지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무 가지들을 이런 식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르는데, 제가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가지를 갖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르면은 요 방향으로 새순이 나온다라고 그랬죠. 여기를 잘라주면은 요 순으로 나와요. 근데 이 정도 자를 것 같으면 자르나 마나 하죠. 그러니까 여기 갈라진 데에서 자, 여기까지 잘라 놓으면은 지금 상태로는 가장 보기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아우세라고 가지 끝이 세력을 강하게 받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감안해서 한 입이나 두 입 남기고 짧게 자르는 거예요. 여기 끝은.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가지 안 잘랐죠. 2등, 3등이라 얘들은 열심히 성장을 해도 얘를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놓아두는 걸로. 자, 이런 식으로 가지 자라는 것을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요 가지도 보면은 이 안에서 지금 성장해서 나왔는데, 자, 여기서 지금 분기를 했어요. 여기 가지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고, 여기 아주 약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짧게, 여기서 잘라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도, 여기 가지가 나와 있고, 약한 가지가 나와 있죠? 그러면 요 놈을 끝을 눌러주면은 요 놈이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요. 이런 식으로 잘라주는데, 이 소사나무 가지 정리하는 제1단계는 뭐냐면은 마디를 두세 마디 남기고 자른다. 그 다음에 그러면 2단계는 뭐냐? 거기서 한 단계를 더 올라가면은 뭐냐? 잎의 방향을 보고 자른다. 그래서 잎의 방향을 보고 자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아직 여러분들이 유튜브 강의라든가 분재 강의에서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입에서 나온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겠죠. 그런데 종종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자를 때 여러분들이 운전을 할 때 보면은 뭔 제일 처음에 초보 운전일 때는 뭔 짓을 하는 거니? 이 커브길만 나오면은 여기서 몇 도 꺾어야 되지? 몇 도 꺾어야 되지? 하고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운전이 숙달이 되면은 아무 계산 없이 습관적으로 꺾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강한 가지는 무조건 자르는데 뭘 고려를 하느냐? 바로 이 잎이 나 있는 방향, 요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이건 너무 길죠? 이렇게 자르면은 이 위로 잎이 있기 때문에 이 가지가 위를 향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걸 한 번 더 마디를 짧게 자르게 되면은 잎은 이 밑으로 뻗게 돼요. 그러니까 잎의 방향을 보면서 자르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면 모든 가지를 다 자르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강한 것들만 잘라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잎을 자르지 않고 잎따기를 전부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잎따기 좋죠. 그런데 아무나 따는 게 아니에요. 나무 세력이 넘치도록 좋은 나무만 가지고 따는 겁니다. 특히 이 못 모르고 잎비를 땄다가 존벌레가 침투를 해갖고 나무를 죽이는 경우를 저도 2번이나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결코 권하고 싶지를 않아요.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거든요. 이 존벌레가 침입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잎따기는 나무 세력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잔가지도 늘리고 잎도 자잘하게 만들고 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불행하게도 이 때를 기다리는 벌레가 존벌레예요. 뭐냐? 지난번에 40년 된 근상에서 보여주었던 구멍을 뚫고 벌레가 때는 이때거니 하고 뚫고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 나무가 상당히 커 보여도 이 나무 작업하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한 15분 정도 걸리면은 이 작업을 다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초보자인 경우는 1시간 정도. 왜 그러는 거니? 이렇게 가위가 한번 들어갈 때마다 고민하고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무를 갖다가 20주 내지는 30주 정도 자르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운전 2년차, 3년차가 돼요. 멋 모르고 신나게 달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에서 이제 조금씩 해를 거듭할수록 운전 실력이 정교해지는 것처럼 요 자르는 것도 이제 정교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사나무는 1년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3차례 작업을 해요. 지금 하고요. 그 다음에 또 9월 말쯤, 중순쯤 한 번 더 합니다. 그때는 가지가 이렇게 많이 안 자라 있어요. 몇 개만 삐쭉삐쭉 자라 나오거든요.
그때 하는 목적은 나무 세력 조절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가을 단풍을 아름다운 자태에서 즐기기 위해서 해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이제 부정화라든가 이 가지 함이 보면서 이 나무 옷 쫙 벗겨놓고 완전 신체 검사를 하듯이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나무 가지가 잘못된 것들은 철사도 감고요. 그 다음에 뭐 잘라내야 할 가지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그때 정리를 하고 전체적인 수영 교정은 이제 그때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작업을 보통 분재원 같은 데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처럼 가지 하나하나 봐가면서 이렇게 잎 방향 또 봐가면서 대부분 따지를 않아요. 그냥 처삼촌 벌초하듯이 겉에서만 보기에 그럴듯하게 잘라내기 때문에 출목할 나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 예솔에서 그 세지소사 그 자그마한 것들을 갖다가 출목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나무가 이런 명목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싸구려 상품목이든지 전부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요게 시간적으로 더 많이 소비가 되는데 이 나무를 어떻게 다 관리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나무를 잘라내면은 철사 거리를 해야 되는 것이 3분의 1 내지는 한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철사 거리를 하지 않고도 나무가 자연스러운 수영을 유지를 하면서 이 모양을 만들어 가게 돼요. 그래서 예솔나무는 자연 수영이 많죠. 그리고 이 자연 수영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영이기도 해요. 나무가 자연스럽게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덤으로 뭐가 생기는 거니? 나무가 그 몸통 자체, 소재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세지소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출목 소재가 되어주는 거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철사를 감는다라고 하는 작업은 그러면 차라리 철사를 감고 말지 안 그래요? 철사를 감기만 하가며 또 풀어야 되죠. 그 풀 때도 또 시기를 놓치면은 이 몸통에 뭐 구렁이 감아 놓은 것 같은 그런 철사 자국이 남게 되죠. 이 철사 자국이 남게 되는데 그건 잡목 분재,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분재를 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를 갖다가 잘라주는데, 자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놓치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 가지 가지고 다시 자르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지를 자를 때는 이렇게 너무 길게 자르면 안 되죠. 이 자르나 마나잖아요. 이 정도도 안 돼요. 그래서 완성목의 경우에는 어떻게 자르는 거니? 여기 분기된 지점에서 가지가 나 있는 데서 한 1cm나 2cm를 넘기고 자르는데 모든 잎의 방향은 바깥을 향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는 위치는 여기는 아주 가까운데 한 잎이 떡잎처럼 남아있는데 이건 무시를 하죠. 그리고 여기 해서 2잎 정도 남기는데 갈라진 분기점에서 여기는 1.5cm 정도를 남겼어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고 나서 요놈은 세력이 약하니까 하는데 여기는 가지 끝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길이를 자체를 줄여버렸고요. 자, 이런 식으로 길게 자란 것들만 골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사나무가 됐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잡목이 됐든 모든 잡목을 자르는 방법은 이와 동일해요. 단지 이제 시기 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 영상 보시고 애기 사과나 모과나 저 순 잘라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르시면 안 되죠. 그런 나무들, 꽃 피고 열매 맺는 나무는 장마 이전에 작업이 끝났어야 되고 이 소사 같은 경우는 꽃과 열매를 감상하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잘라주는 것이 좋다. 오히려 지금 잘라주게 되면 소사는 지금 시기에 잘라주게 되면 뭐가 일어나느냐, 꽃과 열매가 오히려 안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꽃과 열매가 다른 나무와 달리 이 소사는 암꽃은 상관이 없는데 숫꽃에는 응애가 살기 때문에
아마 이거 제가 봄에 응애약을 뿌려가지고 방제를 했지만은 지금 이 순간 잘라져 나가는 응애는 끝도 없을 겁니다. 지금 제 눈에는 거의 안 보이는데 종종 그런 나무들, 여러분들이 키우는 소사, 분생활 20년 이상 된 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잎과 잎 사이에 뭔가 톡톡 붉어져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게 전부 응애 열매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 응애를 제거하는 방법은 또 다음 동영상 때가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사나무 순 정리 방법, 순을 자르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이 나무는 긴 가지만 정리한 모습입니다. 이 긴 가지만 정리하고서 지금 뭐 안에 도장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겨울에 또 해야 되니까 그때 몫으로 남겨놓고요. 여러분한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은 이 소사나무 수피 중에서 이 수피가 최고의 수피를 자랑하는 나무입니다. 이 숲이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세로로 막 줄어져 있죠? 이 세로로 이렇게 터지는 수피를 소사나무 중에서 최고 수피로 치는데 이 나무가 그러네요. 수피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를 갖다가 주립이다라고 그러는데, 이 밑둥은 전부 한 덩어리로 되어 있고 이 밑부분은 상처가 전혀 없어요. 자연 상처가 조금 일부 있는데 이 정도는 뭐 문제 안 되는 상처예요. 그 다음에 뭐 이 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걸 통째로 잘라냈다던가 그런 것도 없죠. 그러면서 주간은 뚜렷이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 나목일 때 모습도 여러분한테 한번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촬영을 마쳤는데, 새로 들어오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이렇게 꼭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 해주시는 것이 이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시는 분한테 엄청나게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소사나무 순짓기 방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